준비됐어? 자, 그럼 이제 원리합기 시작하도록 할게. 자, 오늘 하게 될 등비주얼 파트에서 특히 이제 원리합계라고 하는 부분은 말 그대로 원리라는 게 원금과 이자를 얘기하거든. 그래서 얘는 원금과 이자를 합한 거. 그것을 원리합계라고 해. 그럼 이제 원금하고 이자를 합한다라는 게 이제 어떤 개념인지 밑에 뭐 이제 정립하는 방식이나 이런 걸 토대로 한번 나눠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우리가 만약에 어떤 돈을 통장에 넣어놔. 돈을 통장에 넣어놓는데 그 넣어놓는 돈을 원금이라고 해볼게. 원금을 A1을 넣었다고 치자. A1을. 그리고 이자가 그게 붙을 건데 그 이자가 만약에 월 이율이라고 치고 월 이율 R%가 이자가 붙는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우리 단리랑 복리 이 두 가지를 배울 건데 단리법은 단순 이자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만약에 처음에 내가 A1을 넣었어. A1을 넣었는데 A1을 넣었을 때 얘가 한 달이 지나. 그럼 한 달이 지나면 그 A1을 넣고 나서 한 달이 지났으니까 이자가 한번 붙지. 그러면 A1에서 R%가 붙으면 이자가 AR. 그러면 원래 있던 원금이 A였고 거기다가 AR을 더해주면 이게 원리 합계가 되는 거야. 한 달 후에 원리 합계. 그럼 A 곱하기 1 플러스 R이 돼. 자, 근데 단리라는 것은 이게 한 달이 지나든 두 달이 지나든 같은 이자가 붙는 거야. 그럼 여기서 한 달이 또 지나도 어쨌거나 이자는 AR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넣었던 그 원금에 대한 이자가 계속 붙는 게 단리법. 그럼 얘를 간단히 해주면 결국에 얘는 A 곱하기 1 플러스 2R이 돼. 이렇게. 그럼 그게 만약에 N달이 지나면 그때는 금액이 A 곱하기 1 플러스 NR. 이렇게 계산하는 게 바로 단리법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될 거고 앞으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다루는 원리 합계는 단리를 다루지 않고 복리를 다룰 거거든. 그래서 단리법이라는 것은 복리법이랑 약간 차별화 두기 위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것 뿐이지 얘를 막 되게 기억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 자, 그러면 복리법. 자, 복리법이라는 거는 얘가 똑같이 원금을 A에 넣는데 A를 넣는데 얘는 다달이 원금이 계속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A1을 넣었어. 그럼 한 달 후면 똑같이 A 곱하기 1 플러스 R이 되는 게 맞아. 원금과 이자 합쳐서. 근데 두 달이 지나면 원래 있던 A에 대한 원금이 이자가 붙는 게 아니라 한 달 후가 되었을 때 생긴 이 금액에 대한 이자가 또 붙는 거야. 그러면 그 전달에 대한 이자가 붙으면 얘가 A 곱하기 1 플러스 R에 대해서 R만큼이 또 붙지. 그런데 원래 이만큼 있었고 A 곱하기 1 플러스 R. 따라서 얘는 이 뭐야? 너무 안 보인다. 자, 그럼 얘는 A 곱하기 1 플러스 R이 있었고 이거에 대한 이자가 또 붙는 거야. 그러면 AR 1 플러스 R이 되죠. 이거에 대한 R%가 붙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거 두 개 더해주면 공통인수 A 곱하기 1 플러스 R이 있으니까 그걸로 묶어주면 1 플러스 R이 남지. 그지? 따라서 얘는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되더라. 자, 얘가 두 달이 지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N달이 지나면 얼마가 되겠어? 얘가 지금 규칙이 지수가 하나씩 늘어날 거니까 같은 방법으로 또 해주면 N달이 지났을 땐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제곱이 되는 거. 이게 바로 복리법. 자, 우리 오늘 하게 될 것은 복리법 이자를 하게 될 거야. 그래서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얘가 원금 A를 넣고 얘를 월 이율 R%로 책정을 했을 때 복리법으로 계산을 하면 얘가 N개월 후에 원리합계가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제곱이 된다. 이거 막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정리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풀이하는 방식을 이따 알려줄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수불하고 기말불. 그 밑에 있는 기수불과 기말불이라는 개념을 설명할 건데
자, 기수불하고 기말불이라는 거는 뭐 문제에서 저 용어가 나오지는 않아. 근데 이제 저거를 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설명할 때, 이거 기수불이야, 기말불이야, 라고 이제 용어를 같이 통일시키기 위해서 같이 알려주는 건데, 기말불부터 보시면, 기말불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얘는 말에 넣는 거야. 아, 참고로 지금 기수불, 기말불의 개념은 어디서냐면 적금, 그러니까 다달이 똑같은 금액을 넣는 경우, 근데 기말불은 말에 넣는 거고 기수불은 반대, 초에 넣는 거야. 자, 그래서 적금을 내가 만약에 넣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넣어. 그래서 그 적금을 넣는 금액을 A라고 놓게. 그러니까 얘는 일정 금액을 A1을 넣을 거야. 그리고 똑같이 월 이율을 R%라고 놓게. 이자. 자, 그럼 이만큼 이자를 얻어. 근데 이제 기수불, 기말불 중에서 우선 첫 번째, 기말불을 먼저 생각을 해볼게. 아니야, 기수불 먼저 하자. 자, 기수불. 자, 기수불은 매달 초에 넣어. 매달 초에. 자, 그러면 내가 이 적금은 12개월 만기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1년짜리. 그럼 1년짜리 적금이라는 건 내가 원금 일정 금액 A를 12번 넣어야 돼. 그죠? 얘가 1년짜리라고 하는 것은 한 달에 한 번씩 넣으면 12번은 꼭 넣어야 되는 그 은행과 그 사람과의 약속이다. 자, 그럼 볼게요. 그럼 얘가 이렇게 요 표가 있다고 치고 얘를 원리합계표라고 하거든 보통. 그냥 얘를 초에 넣고 그냥 기간만 쓸 거야. 자, 우선 12번을 넣을 건데 첫 번째 달 초에 넣고 두 번째 달 초에 넣고 세 번째 달 초에 넣고 그렇게 쭉 하다가 마지막 달 초에 넣지. 그지? 자, 근데 이제 1년짜리 적금이라고 하는 것은 1년을 채워야 돼. 그럼 1월 초에 넣으면 12월 말까지 은행에다 저금을 해놓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가 만기가 되었을 때 돈을 찾는 것은 12월 말에 찾아가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내가 첫 번째 달 초에 A1 넣겠죠. 두 번째 달 초에도 A1 넣겠지. 세 번째 달 초에도 A1이 넣겠지. 자, 이런 방식으로 마지막 12월 초까지 해서 A1을 넣을 거야. 그지? 자, 이렇게 넣을 건데 중요한 것은 얘를 월 이율 R%로 계산을 하지만 뭐로 할 거냐면 복리법으로 해볼게요. 자, 그럼 복리법으로 이자가 붙어. 그럼 얘는 월 이율이라는 거는 한 달에 한 번씩 이자가 붙는 거야. 그럼 한 달에 한 번씩 이자가 붙으면 자, 1월 초에서 2월 초로 갔을 때 내가 첫 달에 넣은 금액 A는 이자가 한 번 붙어서 A 곱하기 1 플러스 R이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세 번째 달 초로 가면 얘가 이자가 한 번 더 붙는 거지. 그러니까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렇게 쭉 오면 12월 초까지 왔을 때 12월 초면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11제곱이 되겠지? 자, 그럼 이제 기수불이라는 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마지막에 12월 초에 있었고 그 다음에 12월 말까지 또 한 달이 지나잖아. 이 한 달 사이에 이자가 또 붙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자가 한 번 더 붙으면 결과적으로 처음에 넣었던 A1은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12제곱. 그러니까 이자가 총 몇 번이 붙냐면 12번이 붙는 거. 이자. 자,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두 번째 달에 넣었던 A도 어떻게 되나 보자. 두 번째 달에 A도 넣었어. 그럼 그게 이제 3월 초가 되면 A 곱하기 1 플러스 R이 되고. 그럼 지금 위에 거랑 비교했을 때 차수가 하나 줄어들죠. 그럼 쭉 가다 보면 마지막으로 얘도 12월 말에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11제곱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달에 넣었던 A는 당연히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10제곱이 되겠지. 그럼 이제 마지막 달에 넣은 거 12월 초에 넣은 거 얘는 12월 초에 마지막 거 넣은 것도 한 달이 지나니까 이자가 한번 붙어서 A 곱하기 1 플러스 R이 된다. 자, 그래서 내가 찾아야 되는 원리합계라는 건 결국에는 첫 달 넣은 거부터 마지막 달 넣은 것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합을 구하면 내가 받는 총 원금과 이자의 합이 나오는 거. 근데 이것의 합이 이제 쭉 나열해보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자, 마지막 달 얘를 첫 번째 항이라 볼게요. A 곱하기 1 플러스 R. 두 번째 달은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제곱이겠지.
세 번째 달은 1 플러스 R의 세제곱이겠죠? 더하다 보면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마지막 12제곱까지. 자, 이게 지금 무슨 수열이겠어? 등비 수열이지. 그러니까 이 등비 수열의 합을 구하면 나는 원리합계를 찾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원금, 그러니까 매달 얼마씩 넣는 줄 알고, 그리고 이율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단리인지 복리인지 그 개념을 안다면 내가 적금을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계산할 수 있는 그 방법. 그게 이제 이 기수불 계산법, 얘는 초에 넣고 말을 찾아가는 거. 그럼 초에 넣고 말을 찾아가는 거니까 첫 달에 넣은 거는 내가 12번 넣으면 12번의 이자를 다 받아가는 거. 마지막 달에 넣은 것은 이자 한번 받아가는 거. 그 개념이 이제 기수불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기말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얘는 말에 넣고 말에 찾아가는 거라서 기수불에 비해서 이자가 하나씩 안 들어와. 그럼 지금 써놨던 여기 있는 식에서 이자가 한 번씩 덜 받은 식이 나올 거야. 한번 볼게요. 기말불이라고 하는 건 말에 넣는 거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첫 번째 달 말에 넣어. 두 번째 달 말에 넣어. 세 번째 달 말에 넣어. 그럼 12월 말에 넣지. 그럼 12월 말에 넣었는데 만기가 12월 말이야. 그럼 넣자마자 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12번을 적금을 넣는 걸로 약속을 할 뿐이지 마지막 달에 넣은 거에 대해서는 이자가 나오지 않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기말불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달라지는 게 첫 번째, 만약에 첫 번째 달 말에 A 넣고, 두 번째 달 말에 A 넣고, 세 번째 달에 말에 A 넣고, 마지막 달에도 A를 넣어. 근데 이거에 대한 이자는 없다는 거고, 첫 번째 달에 A 넣고, 두 번째 달 됐을 때 A 곱하기 1 플러스 R 되고, 세 번째 달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되지만, 12월 말이 되었을 때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11제곱, 그지? 그럼 아까 거랑 비교했을 때 기수불에 비해서 기말불이 이자가 한 번 덜 들어가는 거. 그런 식으로 쭉 다 계산해서 더한 거. 그럼 얘는 수열의 합을 나열하면 첫 항이 A고, 그 다음에 A 곱하기 1 플러스 R, 그 다음에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제곱, 그리고 마지막에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11제곱까지 나오는 거. 아까랑 확실하게 차이가 있죠? 그럼 이제 기수불과 기말불을 봤을 때 똑같이 원금을 A1씩 넣더라도 어쨌거나 내가 더 돈을 12번을 넣어도 많이 받아갈 수 있는 게 기수불인 거죠. 그치? 똑같이 1년을 넣는데 좀 더 많이 받아갈 수 있는 거. 왜냐하면 얘는 초에 넣고 말에 가져가는 거고 기말불은 말에 넣고 말에 가져가는 거니까 이자가 한 번 덜 붙어져. 그 개념인 거야. 그래서 이제 원리합계라는 것은 문제를 너희가 보시면서 그 문제 안에서 초에 넣고 말을 찾아가는 건지 말에 넣고 말을 찾아가는 건지 그 기수불과 기말불만 구분해서 식만 잘 세워놓으면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어. 예제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셀에 있는 예제 아니다. 선생님이 그냥 따로 뽑은 거야. 자, 문제 보시면 연이율 3%, 복리, 매년 말에 30만 원씩 적립, 말에 적립하죠. 그럼 얘는 기말불, 그리고 나서 10년 후에 원리합계를 찾으래. 그럼 내가 10년 동안 이렇게 적금을 부었을 때 얼마 가져갈 수 있니? 물어보는 거야. 그럼 얘는 기말불 원리합계 표 그릴게요. 사실상 이게 앞에 개념을 들었으면 표 안 그려도 식이 한 번에 세워질 수 있어. 근데 그거는 좀 나중에 너희가 고등학교 2학년 돼서 내신 대비 할 때 그렇게 한 번에 찾으시고요. 지금은 처음 배우는 거니까 원리대로 이렇게 쭉 해야 나중에 한 번에 찾는 그 방법이 기억이 안 나더라도 풀 수가 있어. 그러니까 문제 푸는 습관을 좀 자세히 푸는 걸로 우선 알려줄 거야, 오늘은. 자, 얘는 매년 말에 넣어요. 그럼 첫 해 말, 2회 말, 그 다음에 세 번째 해 말, 그 다음에 10년 후 말이면 10년 말. 근데 이때 돈을 찾아가는 거지. 근데 30만 원씩 적금해요. 30만 원씩. 그럼 마지막 10월 말에도 30만 원을 넣겠지. 그러면 첫 달에 넣었던 30만 원이 연이율 3%, 3%면 0.03. 근데 30만 원에서 얘가 아까 원금이에 이자 붙으면 요거였죠? 그러니까 곱하기 1.03이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세 번째 해 말이 되면 얘는 30 곱하기 1.03의 제곱이 되는 거고, 그래서 10년째 말이 되면 30 곱하기 1.03의 9제곱이 되겠지. 마찬가지 두 번째 달에 넣었던 것도 이런 식으로 숫자가 변화하죠. 그러니까 얘는 30 곱하기 1.03의 8제곱. 쭉 얘네가 쭉 다 등비수열 이루는 거 느낌 오셨으면 등비수열의 합을 구할 건데, 등비수열에서 첫 번째 항이 얘지.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갈수록 공비는 1.03을 한 번씩 곱하는 거니까 공비가 1.03. 그 다음에 10년을 넣었으니까 10번 넣은 거. 따라서 등비수열의 합구하는 공식 뭐였죠? SN은 R-1분의 A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 거기다가 집어넣으시면 S10을 구하는 거고, 공비가 1.03이니까 0.03이 되고 계산해서 분자 30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인데 1.03에 그럼 10제곱 마이너스 1인데 문제에서 10제곱 나와 있지. 1.3으로 계산하시오. 그럼 얘가 0.3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두 칸 똑같이 뒤로 가면 분모가 3분의 분자는 30 곱하기 30인가요? 따라서 300만 원.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러면은 지금 설명했던 여기 있는 이 1번 유형이 우리 책에 어딨냐면 983번인가? 983번에 있어. 센에 있는 983번 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 잘 읽고 풀어야 돼. 방금 선생님이 풀어줬던 거는 기말불이야. 그죠? 얘는 기말불이고 너희가 풀 게 기말불인지 기수불인지 생각하고 나서 풀어볼게요. 2분 줄게. 풀어봅시다.